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이론 시간에, 그죠? DOM, 객체가 어떻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IDL이라는 것을, W3G에서, W3C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 해당 브라우저 업체들마다 이렇게 구현 소스가 달라져서 그 내용이 브라우저에 나올 때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DOM이 이러한 뭐 여러 가지의 우리가 만들었던 웹페이지의 소스들, 그죠? 그러한 소스들이 전부 우리는 DOM을 구성하는 DOM을 구성하는 놈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아무튼 이제 우리가 DOM에 대해서는 대충 조금 알았고요. 이제 DOM하고 HTML 페이지, 즉 웹페이지다, 그죠? 와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DOM과 HTML 페이지의 관계. 자, 해당 브라우저는 웹페이지 코드를 처음에는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예를 들면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어떠한 HTML 페이지를 만들고 실행 F5번을 딱 누르면 우리가 코드들을 우리가 해당 브라우저로 설정했는 뭐 크롬이면 크롬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실행이 되죠. 그죠? 그럴 때 웹페이지가 코드를 이제 브라우저가 읽어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파싱 단계. 여기서 파싱이라는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 IT 용어고요. 파싱이라는 것은 구문을 분석한다,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태그로 막 이렇게 막 적잖아요. 그죠? 적고 속성도 설정하고 스타일도 설정하고 등등을 할 때 그러한 구문들을 하나하나 브라우저가 읽어드리면서 분석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파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파싱 단계를 거쳐서 이제 웹페이지 내용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작성한 마크업 언어와 마크업 태그죠. 그죠? 뭐 p 태그라든지 div 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마크업 태그잖아요. 그죠? 그런 태그와 1대1로 매칭이 되는 DOM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한다.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죠? 1강에서. 그죠? 그래서 객체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객체는 이제 저마다의 고유의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유의 기능을 하게 됨으로써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프로퍼티라든지 아니면 메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다루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객체 지향 개념의 일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웹브라우저는 생성한 DOM 객체를 가지고 이제 웹페이지 화면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웹브라우저가 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웹브라우저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놨던 코드를 가지고 파싱을 하면서 이제 해석을 할 때 각각의 DOM 클래스를 이제 DOM 클래스의 인스턴스, 즉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거를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웹브라우저가 하는 역할이 되고 DOM하고 웹페이지하고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HTML 페이지, 웹페이지 내에 이렇게 우리가 태그를 써서 만드는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DOM 객체가 돼서 그게 우리는 마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태그를 이렇게 쓴다 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별로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태그를 쓴다는 것은 곧 브라우저 해석 관계에서 객체로 만들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웹브라우저가 파싱 단계에서 div 영역을 나누는 태그, 그죠? 단락을 나누는 영역을 나누는 태그를 만나면 html div element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즉 다시 말해서 html div element라는 클래스, 즉 설계도죠. 붕어빵 틀과 같은 놈이 이제 인스턴스 객체가 생성이 되고, 아니면 또 이미지 태그를만 하면 html 이미지 element라는 클래스의 또 붕어빵이 이렇게 생성이 돼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접근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와 같이 생성된 인스턴스들을 우리와 같은 개발자들이 디벨로퍼들이 전부 다 이제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메모리가 있으면 힙이라는 영역에 이렇게 이런 뭡니까 태그들이 다 전부 다 객체화가 돼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DOM과 노드와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DOM과 노드. 노드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자료 구조론 쪽으로 바라볼 때 이 노드라는 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소위 말해서 여기에는 이쪽으로 연결점, 이쪽으로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이 부분에는 실질적인 데이터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노드는 HTML 웹페이지 구성 요소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일단은 가장 작은 단위예요. 알겠죠? 그리고 HTML 페이지에 우리가 body라든지 div라든지 p 태그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주 사용하는 주석 있죠. 주석, 텍스트나 주석들까지도 모두 우리는 노드라고 칭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노드들의 집합들이라는 것이죠. 노드. 알겠습니까? 일단 개념만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그래서 DOM 객체가 생성되는 순서를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자면 웹브라우저는 항상 최상위에 해당하는 HTML 도큐먼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이후 생성되는 DOM 객체는 HTML 도큐먼트 객체의 자식 객체로 만들어진다. 즉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형성하며 아래와 같은 일종의 트리 구조로 만들어주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항상 그랬죠. 뭐 있습니까? 달러 해가지고 도큐먼트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점 레디가 되었을 때 이렇게 실행을 해라. 우리가 이런 형태로 자바스크립트에서 jQuery에 간단한 이런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큐먼트 객체가 최상위 객체입니다. DOM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최상위 객체가 되고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HTML이다라고 알리는 이 루트 엘리먼트, 그러니까 뿌리죠, 그죠? 루트 엘리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가 있고, 타이틀이 있고, 그죠? 그리고 텍스트, 우리가 헤드 옆에다가 적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엘러먼트를 다 도큐먼트는 이제 이렇게 엘러먼트를 다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요런 형태로 엘러먼트 바디 안에는 이제 뭐 h1 태그 제목 태그도 있고 p 태그도 있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런 거와 같이 우리가 엘러먼트 객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도큐먼트가 최고 조상이 되고 이제 그 요소에 따라서
이제 인접해 있으면 형제 요소, 또 아니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부모 자식 아니면 뭡니까 조상 자손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부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또 상위 요소, 하위 요소, 우리 이런 거, 여러분들 HTML 하셨을 때, CSS에서 나오죠, 그죠? 상위 선택자, 아니, 상위 요소, 하위 요소, 부모 요소, 자식 요소,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바로 이 트리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트리 구조. 아시겠죠? 예. 그래서 HTML 도큐먼트 객체인 이 도큐먼트 객체가 DOM에서는 최상위 객체다. 클래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애들은 그죠? 여기 밑에 있는 모든 애들은 이 도큐먼트 객체를 다 상속을 받는 거죠. 다 상속을 받아가지고 얘가 들고 있는 기본적인 뭡니까? 프로퍼티라든지 아니면 메서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밑으로 자식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면서 확장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가면서 얘네들은 이제 얘 것도 쓸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의 프로퍼티나 메서드 이런 것들도 추가해서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이게 객체 지향 개념에 이제 우리가 자바라는 언어나 C++이라는 언어나 뭐 이런 같은 언어 있죠, 그죠? 그러한 언어들도 다 이렇게 객체 지향 언어들은 자바 같은 경우는 최고 조상 클래스가 오브젝트라는 애가 있어요. 오브젝트가 있어서 이 밑으로 다 이제 상속을 다 받아서 이렇게 쪽쪽쪽쪽 뻗어 나갑니다. 그래서 HTML을 이제 배운다는 것도 자바스크립트를 배운다는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이러한 객체 지향적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고급 부분에 들어가려면. 자, 그 다음 이렇게 트리 구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DOM 객체, DOM 객체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노드 앞서 살펴봤죠. 모든 것들이 다 노드라고 했어요. 주석까지도 그죠. 그래서 노드 객체에는 노드를 다루는 기본 기능 이건 당연히 전부 다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의 구성 요소가 바로 속성과 기능입니다. 그래서 속성을 우리는 여기서는 프로퍼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기능은 메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기본 기능과 프로퍼티를 제공한다. 노드를 탐색하고 조작하고 싶다면 이 객체를 사용을 하면 얼마든지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도큐먼트 이렇게 돼 있어요. 도큐먼트는 자, 텍스트 노드, 엘러먼트 노드, 속성 노드를 생성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러가지 노드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생성하고 싶다면 도큐먼트를 사용한다. 이곳에는 노드를 생성하는 팩토리 메서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팩토리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공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공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텍스트 노드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만들 때 이제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자동으로 이제 여기에 다 만들어진다고 해서 팩토리 메서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엘러먼트 요소들이죠. 그죠? HTML과 XML 태그 요소의 기본 기능과 프로퍼티를 제공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비로소 이제 속성이라든지 이벤트를 제어하고 싶다면 우리가 엘러먼트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HTML 도큐먼트는 도큐먼트 객체 최고 조상이다. 그죠? 얘를 확장하여 HTML 전용으로 프로퍼티와 메서드를 추가한 객체이다 라고 해서
바로 body라는 이 객체가 이 태그가 바로 이 객체의 프로퍼티 속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HTML element 이거는 뭘까요? 당연히 이것도 HTML이 앞에 붙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element 객체를 상속받고 그리고 HTML 태그 요소 HTML 안에 들어가는 태그 요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요소 전용으로 HTML 태그 요소의 기본 기능과 프로퍼티를 제공하여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아이디나 클래스 네임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엘리먼트에 HTML 엘리먼트에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텍스트나 어트리뷰트는 아시다시피 텍스트를 다루는 기능, 속성을 다루는 기능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노드가 있죠. 그죠? 노드는 앞서 언급했듯이 문서를 이루는 모든 요소를 칭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노드 객체는 노드를 조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프로퍼티, 그러니까 얘가 가장 기본적인 프로퍼티와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는 노드 인터페이스, 우리 IDL 있잖아요. IDL 우리 앞에서 봤던 이거, 여기에서 인터페이스 노드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그 노드를 구현한 클래스가 바로 노드라는 거예요. 알겠죠? 노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이다. 자, 그리고 이 노드 객체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 우리는 노드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 그리고 부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트리가 되니까, 트리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부모 혹은 형제 그리고 자식 노드를 알아내서 우리가 접근을 하거나 또는 자식 노드를 추가, 삭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드 객체는 DOM 객체 중에서 가장 최상위 객체이자 모든 하위 노드 객체들이 상속받는 객체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자바의 모든 클래스가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하여 DOM 객체, DOM 객체는 객체 지향 개념이 적용되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드라는 게 모든 요소들이 전부 다 노드고요. 왜? 노드를 상속받았으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드를 기준으로 노드에 있는 것을 상속받아서 자기만의 또 자식들만의 특화된 그러한 메서드라든지 속성을 이제 프로퍼티,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추가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엘러먼트 객체는 우리가 이제 딴 거는 필요 없고요. 이거는 이제 엘러먼트는 주석 노드, 텍스트 노드 이 두 개, 이 주석 노드나 텍스트 노드는 그냥 노드 객체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모든 객체에 다 포함되니까. 그래서 주석 노드와 텍스트 노드를 제외한 나머지 노드들을 통합해서 부르는 용어고요. 엘러먼트 객체 역시 노드를 상속받아서 노드의 한 종류이며 얘는 엘러먼트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가 됩니다. 아까 IDL에 있는 것처럼. 그죠? 또한 엘러먼트 객체는 노드 객체의 자식이므로 노드 객체의 기능이나 속성, 그죠? 이런 모두 사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HTML과 XML의 태그 노드를 조작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이 엘러먼트는 이제 요소들이니까 그런 태그들을 우리가 이제 조작하기 위한 프로퍼티하고 메서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엘러먼트 객체의 주요 기능은 태그 이름이 담긴 프로퍼티와 속성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으며, 그리고 또 설정하는 기능과 그리고 이벤트,
뭐 클릭이라든지 호버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벤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발생시키는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걸 또 이제 상속받는 게 또 HTML 엘러먼트가 되겠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그죠? HTML 엘러먼트 객체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역시 HTML 엘러먼트 객체는 오직 얘는 앞에 HTML이란 접두어가 붙어 있죠. 접두어가 붙어 있다 보니까 엘러먼트긴 엘러먼트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말고 HTML도 있고 XML도 있고 마크업 언어들이 이렇게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마크업 언어들 중에서 얘는 HTML 전용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HTML 엘리먼트 객체는 오직 HTML 문서에만 있는 노드들만 통합해서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HTML 엘리먼트 객체에는 엘리먼트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얘도 역시 기능 외에도 얘는 HTML 페이지에 p 태그, div 태그와 같은 HTML 태그에서만 쓸 수 있는 공통적인 속성과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HTML에 들어가 있는 엘러먼트 요소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될 아이디나 클래스 네임 프로퍼티가 여기에 다 정의가 되어 있는 놈입니다. 알겠죠? 상당히 중요한 객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HTML 엘러먼트는 위에는 엘러먼트가 있고,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위에는 노드라는 게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우리가 트리 구조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계층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상속 계층도. 그죠?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큐먼트 객체란 이래 나오는데요. 엘러먼트 노드와 그리고 이벤트 엘러먼트 노드와 이벤트 속성 텍스트 노드 등의 노드를 생성하는 팩토리 기능이 있다. 우리가 이제 도큐먼트 객체는 돔에서 최고 객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벤트 속성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웹 요소들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이제 공장처럼 딱딱딱딱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이 도큐먼트 객체에 다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될 ID, 클래스 네임, 그리고 태그 네임으로 되는 특정 노드를 찾는 기능, 여기에 이벤트를 등록시키고 이벤트 모델 기능까지 갖춘 아주 중요한 객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사용을 하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도큐먼트 객체를 상속받은 HTML 도큐먼트는 역시 HTML 문서 전용 접두어가 붙었잖아요. 그죠? 전용 도큐먼트 객체이고요. 이에 body와 같은 HTML 문서 전용 프로퍼티하고 메서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 HTML 페이지 로딩 후 파싱 단계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HTML이나 헤드나 바디 객체를 비롯하여 페이지에 작성된 태그와 1대1로 매칭이 되는 모든 노드 객체를 가지고 있는 객체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일단은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는 물론 도큐먼트 객체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엘러먼트 객체 크게 엘러먼트와 도큐먼트 그리고 이걸 다 아우르는 게 노드더라라는 거죠. 맞죠? 예,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게 도큐먼트 객체인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태그가 도큐먼트를 상속받았는지 HTML을 상속을 받았는지 도큐먼트를 상속을 받고 다 받겠죠. 그죠? 받는데 이제 엘러먼트
뭐 그런 관계, 트리 구조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사이트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실습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일단은 우리가 중급에 처음 들어와서 첫 장을 맞이했는데, 일단은 이 장에서의 목적은 말씀드린 바대로 DOM이 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좀 더 고급적으로 우리가 상속되어지고 뭐 이렇게 트리 구조를 이룬다 이렇게 해서 문서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문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러한 이러한 주요 용어들 그죠? 그리고 HTML과 DOM과의 관계 이게 바로 이제 DOM 클래스 객체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이 모여서 하나의 웹페이지를 구성을 하게 되면서 그 구성을 할 때 이와 같이 트리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직접 그 내용들을 실습을 조금 해가면서 한번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